자, 지금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바로 롯데월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제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자, 우리 시민들 불안합니다. 자, 이동희 차장. 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오늘 롯데 측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한다라는 뜻을 밝혔고, 그리고 전날, 어제죠. 그 서울시가 이 수족관과 영화관에 대해서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겠다, 잘 이행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의견을 밝히면서도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은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군요. 일부 문제가 있지만 구조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근본적인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사소한 문제라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려를 막기 위해서 전면적인 안전 점검을 마치고 나서 영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자, 지금 롯데월드에서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도 지금 어떻게 해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좀 파악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 롯데에서도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예. 사고 당일날 이 작업 인부 한 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애초에는 목격자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조사 결과 거기에 2명의 인부가 함께 있었는데 사고 직후에 이 인부들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디 갔어요? 그걸 몰랐다는 거죠. 예. 오후 1시경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2명의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작업 인부들이 무려 5시간 40분 동안이나 연락이 되질 않았다는 겁니다. 예. 롯데 측 해명은 이렇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연락을 취하지를 못했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격자이자 작업 현장의 안전 상태를 증언해 줄 수 있는 2명의 인부, 그 사람 모두가 전화기 전원이 꺼져 있었다는 대목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궁금한 거 또 한 가지 생겼어요. 네. 지금 롯데에서 사건이 처음에 발생한 뒤에, 그러니까 사람이 추락한 뒤에 당연히 119에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신속하게 와서 환자를 실어 갔을 텐데 지금 환자가 차 안에서도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119에 전화를 안 했다면서요. 예, 롯데 측에서는 당시 119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할 수 있는 지정 병원을 정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병원에 연락을 하고 119에는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지금 박정훈 앵커가 지적하는 것처럼 앰뷸런스 안에서도 생존해 있었는데 병원에 옮겼을 때 이미 옮기고 나서 숨졌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119에서 전문 응급 지도사가 치료를 했더라면 혹시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문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롯데 측에서는 또 해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롯데 측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이 지정병원에서 평소에 우리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작업장의 위치나 구조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하고 하는데 유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정병원을 통해서 이송을 한 것이지 다른 의도에서 119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사고 발생 뒤에 22분이나 걸린 뒤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 해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자, 지금 롯데월드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커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고가 났기 때문일 텐데, 자, 궁금한 게 만약에 제가 롯데월드 놀러 갔어요. 네. 그랬는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가정을 하고 왜 다 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고가 났을 때 대피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롯데월드는 아시는 것처럼 국내 최고의 높이의 시설입니다. 예. 완공이 2016년에 되고 나면 이 보시는 것처럼 123층에 이르고요. 높이만 555m에 이릅니다. 예. 그래서 이 피난 계단을 타고 내려오시게 되면은 1시간 58분, 2시간 가까이 걸리고요. 긴급 엘리베이터를 타고 온다고 해도 1시간이 넘게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롯데건설 쪽에서는 어떤 장치를 뒀냐면 20층마다 한 개씩 중간 대피소를 두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붕괴됐을 때처럼 이런 급박한 상황이 되면 뭐 대피할 시간도 없이 45분 만에 이렇게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롯데 측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국민들의 그 걱정을 잠식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자, 이 롯데와 관련된 안전대책, 서울시에서 그동안 얼만큼 꼼꼼하게 챙겨봤는지 궁금한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거에 국정감사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이미 또 저정부 공사는 완공이 된 상태에서 또 만연히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아니, 수도 허가를 없는 하고. 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무작정 미룰 수 없다. 박원순 시장이 저렇게 친기업적 마인드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도하 변호사, 네. 저 괜찮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그 인명사고가 있고 나서 사용 제한 명령이 취해지고 이랬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일정 부분만 사용 제한 명령이 지금 행정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사용 제한이 아니라 사용 금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취소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원순 시장이 현장에 좀 직접 가서 이런 부분을 점검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에 가까운 인척이 롯데에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엄정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원순 시장 그리고 서울시의 엄정한 대응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